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2주 만에 만났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혹시 저희 첫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응? 닭행성. 치킨 얘기했었지. 인류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필기를 혹시 하셨어요? 실수로? 우리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들을 오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저희가 인류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인류세가 뭐였죠, 주민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혹시 우리가 나중에 인류가 멸종이 되거나 시간이 흘러서 어떤 지질학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인류세라는 우리가 어떤 인류가 사람이 한 시대에 어떤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존재로 그런 화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남지 않을까? 그 얘기하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치킨 얘기했었죠. 재밌게. 막 이제 우리가 치킨을 많이 먹고 소비하면서 그 화석에는 그 치킨에 그 닭의 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EBS에 있는 동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인류세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그 동영상에 연계해서 하나 더 2부에는 이제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요. 플라스틱 화석이라고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책과 영화의 제목을 두 번째 시간에 강의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그림에 보시면 저게 뭘까요? 네, 지구 본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구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따와봤어요.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해볼지. 네, 지난주, 2주 전에 인류세 얘기를 하면서 화석 나왔었죠. 화석. 지층에 있는 화석. 거기에 이제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재밌게 이제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그 영상 속에는 이따가 이 화면이 넘어가면 영상이 하나 나올 건데, 화석 모양이 이렇게 탁 찍혀가지고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거기에는 지난주에 봤던 닭의 뼈가 이렇게 묻히면서 지층을 형성하고 화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닭의 뼈보다도 더 많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플라스틱 이미지를 저렇게 붙였는데, 닭뼈 말고도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질학자들이. 그 화석 속에 아마 플라스틱도 있을 것 같다. 우스갯소리로 하던 얘기가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 해서 이 얘기를 잠깐 한번 영상을 보고 또 해볼게요.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네. 먼 미래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우리 시대의 화석. 한 종에 불과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걱정이나 상상이 아닌 진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암석들. 적어도 28학년은 됐을 겁니다. 이건 38학년쯤 된 겁니다. 그 옆에 거대한 돌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This is an evidence of it. It's one of the evidences. You cannot see pollution in the air in most cases, but you can see the pollution in the ocean, which is now cold into the stone. 용암 분출로 극도로 높은 온도가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에 붙습니다. 이때 플라스틱 암석이 만들어지죠. 해안 청소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쓰는지, 뭘 먹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This is a Korean pavilion, so it's more than 20 years. So this means that this recipient here has been traveling for more than 20 years across the ocean. It shows how it works all the way. Oh, that's good. Yeah, keep no. That is going another higher plastic inhalation we see here because it's actually being incorporated into like general experience.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영상 비슷하지, 주민아? 미래의 시적 생명체는 커다란 의문을 가질지도 근데 모릅니다. 들고 있는 게 달라요. 지난주에는 뼈를 들고 있었지? 인류세의 암석. 6번째 대멸종과 플라스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네, 여기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영상이랑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방금 영상에서 어떤 게 나왔나요? 저는 다 기억에 남는 게 20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쓰던 그 통이 해류를 따라서 아까 어느 나라였죠? 먼 미국까지 흘러서 온 거예요. 썩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흘러왔을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떤 물질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가볍잖아요, 일단.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뜬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그 해양 쓰레기의 90% 이상이 사실 약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어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배에서 선박에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의 주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90% 이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나온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20년이 지나도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 20년 이상 가겠죠.
화석이 될 만큼이니까 몇백 년씩 이렇게 썩지 않는다고. 제가 이따가 선물을 드릴 건데 저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칫솔이 썩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플라스틱 칫솔을 거의 쓰시지 않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비슷해. 한 600년에서 700년 정도 칫솔 하나가 썩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썩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빙초산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플라스틱 병, 그 커다란 통이 이제 해류를 따라서 온 거예요. 미국까지. 썩지 않고.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플라스틱은 어떤 소재다? 썩지 않는다. 잘, 쉽게 썩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에 둥둥둥 떠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흘러올 정도로 가볍다. 그게 사실 단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플라스틱을 주로 쓰는 이유도 이거는 진짜 너무 획기적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너무 가볍고 그리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어떤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소를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다이소에는 플라스틱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가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너무 장난감도 많고 잔잔한 거부터 싼 값에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민아, 그치? 이모도 얼마 전까지 많이 갔어. 어제 갔지? 맞아, 가도 돼. 가도 되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고 값싸고 좋은 거를 우리가 많이 사고 많이 쓰고 또 많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플라스틱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100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쓴 지가. 근데 이제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보니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쓰레기가 되고 문제가 되고 사실 사람들은 이게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 어떡하지 플라스틱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애기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아까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셔가지고 그 질병관리청장의 마스크 벗는 모습 사진과 밑에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마스크 벗을 때쯤 되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쓴 지가 오래됐는데요. 일회용 마스크 안에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지는 그 일회용 마스크가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마스크를 쓰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호흡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개발한 것들이 이것들이 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기사를 아까 하나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에서는 해양 오염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사진이? 거북이가 보여요.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는 지금 입에다가 뭘 물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비닐봉지예요. 비닐은 둥둥 뜨다가 가라앉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리고 저렇게 입에 걸리고 돌에 걸리고 하다가 분해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런 것들도 잘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에는 또 거북이가 나옵니다. 바다 거북.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콧구멍이에요, 지금. 콧구멍에 뭐가 하나가 꽂혀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제가 강의 때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사진. 콧구멍에 저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죠? 저게 꽂혀 있은 지가 좀 오래됐나 봐요. 저게 빨대거든요? 플라스틱이죠, 빨대가. 이 빨대를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쓰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거북의 코에 박혔어요. 근데 이제 그 거북이를 사람이 이렇게 건져서
치료해 주려고, 빼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편리하려고 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주변의 동물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건 누굴까요? 제가 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 새죠, 새. 무슨 새지? 덩치가 크고 힌트는 하와이에 살아요. 알바트로스라는 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바트로스 영화도 있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알바트로스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걸로 이슈가 됐는지 한번 그 다음 사진으로 볼 건데 저는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괜찮은데 바다 거북이나 알바트로스를 봤을 때 인류세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대체 뭘까? 뭐길래 이렇게 같이 아파가면서도 이런 걸 보면서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다시 쓰고 버리는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하는 걸까? 이렇게 예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하와이에 많이 산대요. 서하양. 엄청 덩치가 크대요. 근데 알바트로스가 아파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와이 일대에 집단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뭘까요? 아까 전에 봤던 하얀색 알바트로스예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보니까 뱃속에 플라스틱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어떤 플라스틱이 보이나요, 혹시? 저거 뚜껑 병뚜껑이나 라이터 부러진 것도 있고 안에는 박스가 끈 끈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물처럼 생긴 초록색 저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렇게 새들이, 그리고 아까 바다 거북도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좀 부끄러웠어요. 바다 거북이 뱃속에 삼다수 그 라벨 껍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물통에 있는 라벨 껍질. 그런 것들을 무심코 먹는다는 거죠.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요 얘기를 잠깐 하다가 새 생각이 났는데, 배가 막 고팠어요, 동물이. 새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다가 날아다니다가 비가 막 오는데 나무까지 막 떨어져 있고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비가 오죠.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한 그쪽에 비가 오면은 새들이 막 이제 먹이를 찾다가 간대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막 가다가 지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그걸 먹었어요. 지렁인 줄. 흙도 묻어 있고 막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마구마구 먹은 거죠. 그 새가 이제 나중에 아파가지고 이제 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쓰고 있던 그 노란색 고무줄 있잖아요. 그런 고무줄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배고픈 상태에서 흙 묻어 있는 고무줄을 봤을 때 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알바트로스의 뱃속에 저렇게 많은 플라스틱,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알바트로스는 지금 멸종위기 중이죠.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좀 전에 알바트로스의 뱃속에 있던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알바트로스는 있나요, 없나요? 죽어서 그대로 두면 썩어서 없어지죠, 몸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묻으면. 그런데 꿋꿋하게 남아있어요. 썩지 않는 거죠. 아까 전에 둥둥 떠왔던 그 플라스틱 통처럼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사고, 버리고, 하지만 썩지 않고.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앞으로는 책 얘기, 사진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영상은 뭐냐면요. 제목이 플라스틱으로부터 필리핀을 구하라. 조금 된 얘기긴 한데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분리수거한 거를
어쨌든 재활용을 좀 하면 좋은데 재활용을 하면 좋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너무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쉽게 말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쓰레기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판다고 처리하는 거죠.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일까요, 저기? 수출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실은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원래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다가 올해 초에 중국이 모든 그런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으로 가던 쓰레기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가게 돼요. Ang akong ikatingatan, ngano nga ang basura sa Korea ni abot sa Pilipinas, kay basin mo niya, usa siya sa, kung madali na ang kanta, basin mo niya, usa siya sa makaraot sa among panglawas diri. Kay ni aman ko daw ang panimalayuyo ang mga basurahan, ora na ang akong ikatukan. Government for Korean government sure that we should applicate immediately in Korea. Then secondly is to investigate what happened and what really happened and what violations have been made in both in their countries of South Korea and in the Philippines. And then 네. 어떠세요? 영상을 보시고 조금 전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여튼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을 하면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걸 또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공 분리배출 시설에서 배출된 것들, 그런 것들 딱딱 계수를 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들을 계수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독일이 아마 분리배출을 되게 잘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 59%, 우리나라가 59% 정도 된다고 해요. 플라스틱을 분리배출을 잘 하는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독일이 60%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따지면은 아파트 안에서 분리배출을 해서 어떤 기관에서 시설에서 가지고 갔다, 그것만 계수를 하는 거죠. 근데 선별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분리배출 잘 한다고 했던 것들이 선별장에 가서 보니까 쓸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걸러지고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저것들이 다 섞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만 해서 보조금만 받고, 그런 업체에서는 나머지 것들을 뭉뚱그려서 수출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같이 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얼만큼 많이 쓰고 있을까? 우리랑 얼만큼 가까이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 안에도 플라스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플라스틱이 아닐까요? 그리고 위에 스피커도 재질이 우리가 복합 재질이라고 하죠. 비닐 속에도 플라스틱이 있고 저 시계에도 아마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화분 밑에 화분 받침대,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에어컨, 맞아. 집에 텔레비전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포인터 이거 쓰고 있는 이것도 아마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인 것 같고, 버티칼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 플라스틱, 여기도 있네, 뚜껑도. 저 보면은 전원 켜는 것도, 조명 켜는 것도, 위에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빼고 살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없이, 아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조차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쉽고, 가볍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형이 가능하고 다 이렇게 모양이 변형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쇠나 나무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쇠 같은 경우에도 더 힘들고,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의자는 지금 나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무로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만든 게 아닐까요?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플라스틱이 우리랑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을까, 이런 이미지로 한번 제가 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하루 동안 제일 많이 쓰는 플라스틱, 매일 쓰는 플라스틱. 제가 아까 얘기했던 칫솔, 매일 쓰죠. 오, 정말요? 괜찮아, 주민아. 나도 그래. 방학 때는 나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칫솔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안 쓰진 않잖아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를 닦죠. 그러고 주방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쓰는 거. 비닐봉지 또. 주방에서 쓰는 거. 혹시 지금 안 쓰시더라도 옛날에 쓰던 거 혹시? 응? 수세미, 맞아요. 수세미, 우리 옛날에 아크릴 수세미 뜨는 거 한때 또 유행했었죠. 그 안에 엄청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뜨거운 물에 용해돼서 나중에 걸러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밑에 이제 걸름망에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미세 플라스틱인 거죠. 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방에서 또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저쪽에 끝에 있는 통 종류, 세제를 담는 통이죠. 우리는 세제를 사지만 세제통도 같이 사는 거죠. 펌프되는 용기들 지금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나중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책이 재밌었던 게 이거 내가 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부분이, 제 친구가 그 터퍼웨어라는 그 미국 제품이죠. 플라스틱 브랜드죠. 그 그릇계 샤넬이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영업을 저한테 했었는데 제가 그때 50만 원치를 샀어요, 플라스틱을. 저는 있는 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용기와 식기, 숟가락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되게 지금도 그렇고 엄마들 사이에서 그 타파통이라고 하잖아요.
김치 빨간색 통, 그 물들지 않고 냄새 배이지 않는 그 통이 획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비싸고 오래 쓸 수 있다 해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꽤 있거든요. 그것들 이제 책에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들이 일반 저가의 저급 플라스틱보다는 소재를 좋은 거를 쓰고 하지만 그 안에 가소제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을 수 없다고 타파웨어 사장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지만 어쨌든 유해한 물질이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아까 거북이를 아프게 했던 주민아 중간에 뭐가 나와요? 색색깔의 빨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빨대를 쓰지 않기 위해서 대나무로 빨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스텐 빨대가 있기도 하고 종이 빨대는 요즘에 이제 커피숍에서 많이 쓰죠.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물러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또 호소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날마다 쓰여지고 그리고 자주자주 버려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저는 이렇게 되게 소규모라서 좋은 게 아까 저한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완벽하게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쓰고 안 쓸 수 있는 것들은 안 쓰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고 그리고 분리 배출이나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이것들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한 가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SNS에 혹시 올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느리지만 재미있고 유쾌한 실험을 했던 한 가족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플라스틱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플라스틱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자신 없고 위축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겁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은 저조차도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토론이다.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누굴까요? 이 사진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의 작가의 가족입니다. 저 뒤에 서 있는 분은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영화와 책을 만드신 감독님이고요. 앞에 앉아있는 4명인가요? 5명이죠? 네, 5명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된 가족인데요. 누가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을 쓴 작가일까요? 노란색? 아저씨? 아빠? 아니면 제가 노란색을 보면 자, 누가 작가냐면 엄마예요. 두 번째인가요? 초록색 옷 입고 있는 저분인데 네, 어떤 책을 썼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사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하고 어떤 영화는 아니고 영상, 다큐 같은 거를 제작을 하기로 하고 자기 집을 다 오픈을 한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 분과 함께 하나의 그 영상물을 남긴 거죠. 기록물을. 그러고 우리 집에 있는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은 합성 소재 포함하여 다 꺼내보자 했더니 저렇게 알록달록한 플라스틱들이 왕창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뒤에 정장을 입고 서 있었던 분, 저기 보면은 베르나 보테라는 오스트리아에 사시는 우리 감독님, 영화를 만드신 분이고, 자, 그 옆에 있는 책은, 아까 전에 엄마가 책을 썼다고 했죠.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는 책의 저자입니다. 산드라 크라우트 바슐이라는 오스트리아에 사는 물리치료사라고 해요. 그리고 아빠는 특수학교 교사인데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영화를 마주하게 된 거죠. 엄마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저 영화를 보고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지점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되게 용기가 있고 되게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차를 가져왔는데, 목차를 가져온 이유는 저 목차 안에 시행착오들이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1부 보니까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시작부터 좌절 모드라는 챕터도 있고, 잠깐 비닐 포장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 안에 플라스틱이 뭐가 있을까 얘기했던 것처럼 냉장고, 그다음 세탁기, 청소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애들 장난감 다 어떡하지? 주민아, 아까 다해서 얘기했지. 이런 고민도 했었나 봐요.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는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 막내까지. 그리고 1부 마지막에 그러면 일단 다 치우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 넘어가 보니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칫솔 얘기도 나오고 토론 얘기도 나오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게 만드는 이 소비 패턴이 문제다 하는 것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막내랑 아이들이 너무 책 속에 보면은 엄마 아빠의 생각을 넘어서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더 자극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없이 보낸 크리스마스, 어떤 강림절 얘기를 하면서 양초 얘기, 양초를 대체할 만한 것들, 양초를 쓰지 않고 밀랍으로 만들었었던 얘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자꾸 고민하고 토론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실천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2부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그동안 했던 실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재밌었던 게 4번째 줄에 그래, 육식도 이제 끊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육식을 끊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빠가 되게 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딱 단방에 끊은 이유도 모든 이제 가족 5명이 다 고기를 끊은 건 아니고, 처음에 접근이 이제 비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류 포장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접근을 해서 육식을 끊어가는 과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럼 이제 옷은 어떡하지? 옷에도 우리 옷 요즘에는 이제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합성 섬유로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실험을 했던 가족들인데 더 이상 실험이라 부르지 않겠다. 모든 영역을 다 성공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험하고 부딪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실험을 그만뒀다고 얘기를 해요. 밑에 보면은 더 많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온 세상의 일부만이라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일 때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조금씩 해보는 거 하나하나가 출발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을 아예 없이 말고 좀 덜어내고 살 수 있을지. 목사님 플라스틱 많이 쓰세요?
뭐라고요? 의도하지 않았어. 어, 주변이 다 맞아요. 진짜 주변에 천지죠, 플라스틱. 지금도, 바깥에도.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되게 잘 읽히거든요. 실생활이고, 그 사람들이 했던 거고, 물론 되게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부딪히면서 전투적으로 해냈던 사람들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고민에 빠지고 딜레마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하려고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사실 분리수거도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되는 나의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같이 나눠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그러면 플라스틱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제일 골칫덩어리이고 그렇지만 제일 가장 제거해보고 싶은, 없이 살아보고 싶은 플라스틱이 있으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대. 생리대. 맞아. 몸이 안 좋다고 네네. 하는 그때부터 항상 고민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 들을 때 맞아.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생리대하고 기저귀. 주민이는 플라스틱 지금 우리가 없이 살아보자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만 쓰던 거 한번 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써보고 싶어? 뭐 도전해보고 싶어? TV? 오 진짜? 너무 큰 뒤에 목쌤 지금 표정이 사실이냐? 어떠세요 혜린씨? 이거를 사람들이 잘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책이 재밌어서 어제 그런 거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읽기 전과 읽고 났을 때 느낌이 내 방을 딱 봤을 때 화장대 아까 플라스틱 펜들로 서 있는 거 맞아 보이죠 읽고 나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달라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 보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사실 우리 집 화장품 되게 많아요. 애들이 다 이제 받아오니까 학교에도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받아오는데 자도 너무 많고 준비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애들이 어디서 받았다, 이거 줘서 준비왔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근데 이제 내가 쓸지 언제까지 쓸지 모르는 물건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기분이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쓰지 않을 거면 적당선을 우리가 여랑은 안 가도 됐다고 얘기하거나 은행 같은 데서 뭐 주면 이래 그런 칫솔 같은 거 내가 쓰지 않습니다 하고 약간 거부하는 그런 맞아 거절하기 맞아. 좀 필요해야지 내 삶이 이렇게 소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안고 살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누가 주는 거를 잘 받아왔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집이 잘 아시죠? 저희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진짜 우리 집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얘기하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근데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정리정돈이 첫째로 너무 안 되고 물건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받아오고 그냥 사오고 미리 사는 거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괜히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예쁜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이거 애들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쟁인다 했잖아요. 기저귀, 물티슈 쟁여놓기 옛날에 우리 애기들 키울 때 그런 것처럼 통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옛날에 싹도 할 때도 그 전에도 용기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싹 다 계속 냈어요. 일단 나도 안 쓰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것도 아깝고 그러면은 쓸만한 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애들 방에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안 쓰는 것들이 제가 볼 때 3분의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3달 전인가 저쪽에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이었지 더 쓸모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오셔가지고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업사이클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교구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를 만약에 멜로디언이나 뭐 어떤 거를 버린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플라스틱에 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버려본 적은 없거든요. 큼직한 장난감들을. 안에 보면은 철사 같은 거, 그다음에 나사, 그다음에 건전지 꽂는 부분을 소켓 같은 것도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분해했거든요. 그날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에 그 장난감 하나 안에 다이소 장난감도 해봤거든요. 부산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따로 버려야 될 것들. 전선, 소켓, 그다음에 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버튼 하나 눌리는 것도 플라스틱 재질, 고무 재질 이렇게 싹 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근데 이제 버리는 거 생각 안 하고 어린이날이니까 뭐니까 가서 하나 사주자. 그러면서 나중에 위안을 삼는 거는 뭐 몇만 원짜리 장난감 백화점에 가서 사주지 않고 난 다이소 가서 사줬으니까 나 잘했지. 이렇게 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똑같은 쓰레기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조금 플라스틱 강의를 통해서만 아니라 좀 생활하는 중에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버려질 장난감들. 아이들은 클 거고 장난감은 크지 않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책 얘기로 그러면 우리도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마 몇 분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플라스틱 얘기를. 왼쪽 편에 저희 집에 있는 유리병 사진이에요. 제가 그냥 무작정 막 찍어놓은 것들을 사진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올려봤거든요. 저 안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쓰지 않는 크레파스들도 있고 크레파스를 녹여서 만든 요즘에 리크레용이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몰드 같은 데 부어서 크레파스를 새로 재탄생, 예쁜 모양이나 손에 잡기 좋은 크기로 몽땅 크레파스 같은 걸 녹여서 에어프라이기에 녹여가지고 저렇게 만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 없을 때 우리가 잼병이나 이렇게 집에 병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애기도 좀 많이 크고 해서 저런 것들 연필꽂이 이런 대용으로 아니면 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필을 해서 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닌 용기. 그리고 제가 이번 설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좀 되게 그 순수 영혼인데 저런 용기를 유리 용기에다가 하나하나 저렇게 커다란 글씨로 요즘에 눈도 이게 잘 안 보이셔가지고 밤꿀 이러면서 막 유리 용기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네. 제가 선물로 칫솔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플라스틱이 주제라서 불국사 밑에 있는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조그만한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팔고 있는 칫솔이에요. 네. 있어요? 써봤어? 예전에는 대나무 칫솔이 지금은 되게 잘 만들어져서 나와요. 근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입에 닿는 그 까끌까끌함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저렇게 매끈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가 대나무이고요. 그리고 칫솔 모는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해요. 식물 유래, 뭐 피마사에서 나오는 어떤 거라고 하든지 그런 식물 유래 칫솔 모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나무 칫솔을 저도 지금은 쓴 지가 좀 됐는데 어쨌든 플라스틱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에 이점이 있고 그리고 저게 생각보다 오래 써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를 잘 시켜줘야 되겠죠. 땅에 이렇게 아무 데나 놔두면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래서 건조 잘 시켜주는 거. 그리고 대나무 칫솔 옆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고체 치약. 고체 치약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이빨에 좋을까요? 치아에? 네. 튜브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다 뿐이지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합성 소재죠. 네. 튜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좋고, 그럼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을 것이고, 저는 여행을 자주 이제 가는데 여행 갈 때 그냥 종이에다가 둘둘 말아서 저거 몇 개 챙겨가면 온 가족이 그냥 아이들은 반 부러뜨려가지고 주면 양치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편리하기도 하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버렸을 때도 실험을 그때 했더라고요. 대나무 칫솔은 썩는데 한 6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버려졌을 때. 그리고 플라스틱 얘기 중에 이제 종이컵 얘기도 나중에 저희가 3월 달에 아마 쓰레기 강의가 한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분리 배출에 대한 내용이랑 쓰레기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거거든요. 저거는 뭐냐면 종이컵 옆에 있는 종이를 다 벗기고 남은 거예요. 종이컵이 우리 예전에 그 커피 믹스를 많이 마셨죠. 종이컵으로 뜨끈하게 물 부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콸콸콸 마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종이만 있었으면은 그런 뜨거운 물이나 그런 것들이 닿았을 때 단우가 없겠죠. 근데 저런 종이 안에는 비닐이 다 코팅되어 있다는 거. 네. 벗겨보면 저렇습니다. 종이컵도.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우리 다들 들고 있는 텀블러. 네, 텀블러를 좀 사용을 하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재사용 가능한 병, 그 다음에 저런 천가방 같은 거, 그리고 텀블러, 또 저기 중간에 보면 스텐으로 된 수저, 빨대도 보이죠? 요즘에는 이제 제 주변의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은 이제 천으로 돼 있는 저런 주머니에 자기 수저, 그 다음에 스텐으로 된 빨대, 뭐 저런 커틀러리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을 때도 요즘에는 너무 이게 위생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종이를 일단 깔아주잖아요. 매트, 종이 매트를 깔고 버리려고. 그리고 뭐 줍니까? 수저집, 종이로 된 그거 한번 쓰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제가 아는 어르신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이제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서 사장님한테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주겠다고 지금 깨끗해야 된다고 막 이게 실랑이를 막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약간 살짝 민망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도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쓰레기인데 뻔히 보이는 거를 밥 먹기 전에 내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안 되는 단계까지는 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요구해야 될 걸 요구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우리 비존슨의 그 5R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중에서 하나의 R은 이제 거절하기가 있거든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계속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세제하고, 위에는 아마 밀랍랩 같은 저 덮어 씌우는 그런 재사용 가능한 포장할 수 있는 것들 같아요. 그리고 크게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옆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생리대. 생리대 옆에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주민이 알아요? 주민이 알아요, 혹시? 이거예요? 생리컵이에요, 생리컵.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잘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기저귀 하는 것처럼 기저귀를 해야 돼요. 그게 생리대거든? 근데 생리대 속에도 생리대는 여러 가지 복합 재질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게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성분들은 버릴 때도 잘 버려야 되잖아요. 악취의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옆에 있던
옆에 그림에 있는 생리컵이라고 있어요. 생리컵을 쓰기도 하고 실리콘 재질이에요. 생리컵은. 그래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면생리대를 쓸 수 있죠. 저는 지금 면생리대 쓴 지 한 3년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야, 니 지금 쓰레기 안 버린다고 쓰레기 버리기 싫다고 그 일회용 생리대 안 쓰잖아. 네가 지금 면생리대 쓰면서 물 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면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매일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쨌든 더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생리대를 빨 수 있는 그런 천연 세제들도 요즘에는 잘 나온다고 해요. 그렇고 그래서 옆에는 제가 만든 비누 저번에 여기 교회에서 한번 수업했던 밑에 보면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비누 만들었으면은 마트에서 샴푸 사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플러스 샴푸 용기 사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샴푸 따로 여자들은 린스 따로 그 다음에 바디 클렌저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여러 가지 한 4-5개는 쓰는 것 같아요. 한 번 씻을 때 목욕탕 가려고 하면은 막 담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하나로 다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비누를 만들었으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씻을 수 있어서 좋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좋고, 그 위에는 수세미 열매로 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저게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시대 그 시절에는 수세미 하면 이제 저걸 떠올리시더라고요. 열매를 따서 삶아서 말려서 저거로 설거지를 하는. 예. 선생님 옆에는 설거지 비누거든요. 설거지를 하게 이제 도와주는 세제인데 고형으로 된 세제죠. 설거지 비누는 저것도 이제 이 비누랑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천연 세제니까 수질 오염에도 조금 오염을 시키는 정도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우리 옷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그때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가 찍었어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죠. 저렇게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수명이 다한 제품으로 폐기물로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사실 저게 방법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을 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옷을 만들어 입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파타고니아에서는 어쨌든 버려지는 것들을 조금 다시 활용을 해보자 해서 옷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뭘까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익숙한 사진인데요. 제가 작년 한 해에 강의도 이제 다니면서 전시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전시를 했고요. 불국사 아랫마을 페스타에서 첫 스타트를 하면서 저 사진이 이제 알려지면서 전시 요청이 좀 왔었어요. 저것들이 제로웨이스트 가게에서 파는 물품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주방이나 욕실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써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것들이거든요. 비누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손수건 있고 면 마스크가 있고 펭귄 모양 그려져 있는 손수건 위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면생리대입니다. 제가 쓰고 있던 걸 들고 왔어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래서 펼쳐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과연 계속 쓸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밑에는 이제 칫솔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체 치약 여기는 이제 만들어놨던 주방 비누 고리를 걸어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위에는 맨 위에는 저거는 이제 장보기 주머니예요. 그 밑에는 비누도 이제 자투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랬을 때 비누망을 사용을 해요. 자투리 비누를 담아가지고 잔잔한 비누들을 모아서 쓸 수 있게끔 저것도 이제 3배 실로 된 천연 비누망인데 시중에는 아크릴 비누망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렇게 천으로 된 비누망을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엄청 많이 벌어지는 장보기 주머니예요. 장바구니. 네. 그렇게 해서 전시를 했던 거를 네, 같이 한번 보려고 사진을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플라스틱 얘기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얘기해 볼까? 처음에 막 그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조금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까? 어떤 거를 얘기해 볼까 하다가 3월 달에 쓰레기 얘기하면서 플라스틱 얘기를 한 번 더 할 것 같아가지고 분리배출 마크나 뭐 요령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살려서 다시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했고 오늘은 조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플라스틱에 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실천을 해볼까 그런 걸 좀 듣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사실 여기서 땡 하고 나가면은 다시 이제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강의세 한번 들었었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에 뭐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좀 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저 그림은 이제 은서 언니랑 같이 쓰레기 주러 갈 때 그림인 것 같은데요, 사진이.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네 애들이 쓰레기 줍는 거를 안 귀찮아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귀찮아 할 줄 알고 안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막 다니면서 주우면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비닐은 어쩌고 저쩌고 플라스틱은 어쩌고 저쩌고 담배꽁초 주우면서 그런 얘기를 막 제 말은 평소에는 안 듣는 애들인데 저기를 이렇게 막 활동을 같이 할 때는 되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에요. 아까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를 쓰신 네, 요 대단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란 그저 세상에 대한 약간의 선의와 그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만 있으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지만 된다. 막연한 얘기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의라는 것도 처음에 저희가 사진으로 봤던 알바트로스나 바다 거북이나 이런 친구들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정도. 그러면서 마음의 선이라는 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우리 집에 어떤 게 있었지? 나는 안 써도 되는 플라스틱을 어떤 거를 쓰고 있었지? 그러면 나는 이 강의를 듣고 하나만 실천해 본다면 나가서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만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으면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죄책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불편한 이유도 저도 사실 불편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저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쓰레기,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내가 여기 나와서 무슨 강의를 하고 무슨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오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같이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자. 우리가 12번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 중에 플라스틱이 있겠죠.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오늘 이런 자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선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누가 아는 분이 책을 또 냈는데 인도의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요가에 막 이렇게 요가를 하다가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저런 카드를 만들었어요. 뒤에는 메시지가 있고 앞에는 이제 사람 얼굴이 있는 그런 카드인데 책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선의의 마음이 조금 미세 플라스틱 나 먹고 싶지 않아. 나는 건강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동물들은 또 어때? 이런 마음,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죄책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10가지를 지켜야 돼. 플라스틱 안 써야 된다고 했어. 그럼 영상을 막 찾아보고 오늘 못했어 이렇게 좌절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족이 실험을 넘어서서 이제 일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에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은 거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의 그 재미를 찾았고, 엄마는 지금 이분은, 아까 그분은 이제 정치까지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 영화 하나에 영감을 받고 쇼크를 받아서 어떤 액션을 했는데 너무 깊어지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용기를 내고 또 의원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런 또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지진 한 주랑 같이 비슷한 시간에 지금 마치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금 실천을 해볼지 잠깐 5분, 10분 정도 나눠보고 그렇게 마칠게요. 우리 혜린 씨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플라스틱 어때요? 엄청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요구르트 라벨도 엄청 잘 분리수거 하시고. 고민은 많이 하는데 미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음식을 돌아갔을 때 사실 더 비싸지도 않은데 싸다고 생각해서 이케아 같은 거 가지고 맞아, 이케아 맞아. 식탁도 그렇고 비싸지도 않고 뭐 수영장도 가성비도 좋은데 섞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섞은 거 같고 분리수거 하면 말씀한 대로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렇게 재활용이 된다는 이름으로 적당히 썼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겠는데 분리수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알고 나도 이걸 버리지 않나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달라지지 않을까 희망이 더 많이 생겼고 처음에 그 플라스틱 화석이라고 거기 보면 그것도 느껴졌잖아요. 시대가 인류세라고 느껴졌는데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정해진 건지 그 자체 영상에서 그냥 그래도 붙인 거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시대를 정류관에 진짜 전시대 정도로 시대를 그쵸. 그게 지금은 인류세야. 어떤 기록에 남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아직까지. 이거를 탁 정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이 시대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시대를 이렇게 딱 이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하게 인류가 이 시대의 영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피해를 끼쳤던 어떤 분명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인류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멸종했을 때 어떻게 이름이 붙여질지. 시대 인류세
굉장히 누가 이렇게 남기고 가는구나. 근데 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흔적을 남긴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큐를 만든 분도 그 방금 그 책의 저자처럼 마음속에 분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박할 수 없이 인류사라고 못을 박아야 돼 라는 뭔가 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다큐를 만들고, 그때 이 다큐 만들기 전에도 항상 이론적으로 인류가 끼쳤던 그런 피해나 영향에 대해서 다큐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분명함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 다큐를 쓸 때는 공감이 크게 안 갔거든요. 저 하나 이제 아주 작잖아요. 제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 오늘은 드리니까 이제 당장 플라스틱을 뭐 안 쓴다고 하는 거는 제가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운 잡고 이제 새 상품을 살 때 고민 좀 하고 폐기물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끝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했잖아요, 사실. 그냥 무작정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정답을 드린다거나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뭐를 하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실 이게 출발인데, 시작인데, 사람들이 그냥 겁먹고 그냥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려도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내가 저렇게 어떻게 해? 나는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분리배출 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라고 강의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정답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물론 다 생활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자기만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이고 어디에서 뭔가를 많이 쓰고 있고 내 소비 패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텀블러를 하나를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한가? 그럼 이거 얼마 동안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건 언제 버려질 거지? 이런 생각들, 물건 하나를 살 때 너무 깊어지나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좋아, 사야지. 저 옷 예쁘네, 사야지. 이제 이런 단계는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의했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각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자 했던 게 약간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하는 마음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네. 어때요? 다인이 엄마. 다인이 엄마.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배워야겠네. 관심이 진짜 있어요. 와. 그 당시도 다 잘 씻어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 분리수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집에 그만큼 분리수거할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수병으로 항상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그다음에 편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애기 키운다는 핑계고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게 고민이었어요. 정말 재활용보다 너무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면서 내가 재활용 안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생수병 우선 끊어야 되는데 생수병, 생수병. 커피. 끊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해봐야 된다. 커피를 끊지는 마시고, 커피를 뭐 안 먹을 수는 없고, 하여튼 컵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컵이나 텀블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번째 강의인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확 무거워가지고. 진짜 유쾌하게 하고 싶은데, 좀 가볍게 하고 싶은데, 플라스틱처럼 좀 가벼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하는데도
일단 생활 자체가 너무 플라스틱에 찌들어 있는 삶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고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좀 넘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하나의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면은 또 현실인데 그런 생각에 자꾸 고민하는 지점을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하나라도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오늘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까지 이제 2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네, 2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다음 주, 2주 뒤죠. 아마 그때는 기후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불평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왜 기후정의와 불평등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지금은 약간 지지난주에 인류세 얘기랑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비슷한 결이기는 하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약간 첫 번째 시간에 했다면 인간이란 뭔가, 인지와 자각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플라스틱으로 넘어왔어요. 현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후정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넘어와서 다시 쓰레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현실을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도 한번 3개나 영상을 더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2주 뒤에 만났을 때 또다시 요거에 이어서 기후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